조기 졸업 제도는 있지만 졸업하기는 어렵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설립 방법의 변경.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그 어디가 끝났냐면 두 번째까지 끝났어요. 이제 여기까지요. 여기 이제 외고 국제고로 넘어갑니다. 외고 국제고를 가면 선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상대평가였던 게 9등급제 상대평가가 지금 뭐가 추가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절대평가 3학년께 상대평가죠.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지금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상당히 많은 폐해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서 어렵게 상대평가로 바꿨잖아요. 대학의 서열화가 달라지지 않는 한 저거 아무리 바꿔봐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정말 못된 짓을 했죠. 불과 몇 주 전에. 무슨 짓을 했죠? 각 대학의 총장한테 너 몇 명 할당해 줄 테니까 이것만 추천해. 이제 나라를 갖고 놀겠다는 거잖아요. 뭐 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삼성을 많이 키웠죠. 인정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이 모두 세 가지가 제조업이 우리 지금 이 세계 경기가 어려운데 정말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의 노력이었습니까? 국민들의 피땀 흘린 돈 다 그렇게 꼬라박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올굿이 꼬라박았잖아요. 존경받지 못할 만큼의 말도 안 되는 기업인데 그런 몹쓸 짓을 했다가 언론의 문매를 맞고 2주 만에 접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대학을 서열화하는 걸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 40년 이상 더 걸리지 않을까. 서 있는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현실이 그럴 것 같아요. 3, 40년 동안. 보시면 1단계 그 다음에 면접 똑같은데 상대평가 이것만 바뀐 거고요. 요 글자 이거 연습시켜야 합니다. 1500자 500자로 쓰기가 안 쉬워요. 추천서는 내가 쓰는 건 아니죠. 선생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추천서 써줄까요? 당연히 안 써집니다. 보기 싫은데 누가 써줘요. 번거롭고 불편한데. 자기소개서 쓰는 거 1500자로 정말 연습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연습해보게 하십시오. 나중에 대학 갈 때도 꼭 필요하니까요. 연습해서 수정해보고 하다 보면 좀 됩니다.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재금지 사항이 생겼다 그랬죠. 외고, 한국어 능력시험, 경시대, 영재원 갔다 왔어 하면은 예전에는 이것도 감점 처리를 했는데 과거 예고에서 0점 처리,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는 모든 활동 요거 믿지 마십시오. 언제든 바뀝니다. 언제든 바뀌어요. 지금 흐름은 뭐죠? 그거 달지 마였죠. 달지 마. 아까 과학 영재학교 말고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거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데 가면 이제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죠. 뭐는 장점일까요? 경험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우리 아이들 경시대회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전시를 해서 한번 좀 준비해보라고 이렇게 해볼 생각이거든요. 영재원 같은 데 갈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가는 게 당연히 도움 많이 되죠. 공통점. 수업 비중이 전체 교과목 최소 45% 이상 전문 교과가 그러니까 외국어라든가 국제 관련된 과목이 4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차이점은 60% 전문 과정이 60%가 외고 50%가 국제고 국제 관련된 게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공통 똑같은 게 외고 과거는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2학년 1, 2, 3학년 1, 2 영어 성적만 봅니다. 다른 건 안 봐요. 그러면 내가 영어 성적을 잘 받기만 하면 굳이 영어 때문에 학원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내가 영어를 잘하면 굳이 외고를 가려고 영어 학원을 죽으라고 다닌다.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다니면 몰라도요. 이것만 봅니다. 한 학기당 40점 동일합니다. 한 학기에 40점씩이니까 4, 4, 16, 160점이죠. 그 160점에다가 동일 점수로 40점. 이건 밑에. 면접이 40점이에요. 자기개발계획서, 교사추천서, 생활기록부. 이 세 가지가 40점. 그 다음에 1등급을 받아버리면 40점. 그럼 감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1등급이 몇 프로예요? 4%. 2등급은 7%. 그러니까 11%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엔 22%, 23%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이 4, 7, 11이에요. 1, 2, 3, 2. 4%, 7%, 11%.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등급 받으면 감점이 없다 이 말이고요. 2등급 받으면 1.6점 감점된다. 3등급 받으면 4.4점인가? 4.4점이 감점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저희 아이는 지금 중학교 3학년 되거든요. 네. 근데 1학년 때 설명 들었기로는 네. 올해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은 이렇게 내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네. 1학년 때. 예, 1학년 때부터 30, 30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는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뒤에 바뀌는 과정. 지금 한 거는 2014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지금 현재 고1 올라가는 아이들요? 그렇죠. 아니, 고1 가는 아이들. 중1 올라가는 아이들. 중3 가는 아이들은 1학년부터 내신이 들어가는 거죠. 학교에서는 30, 30이라고. 그 뒤에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2학년 거하고 3학년 거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렇게 됐던 게요. 2013년도에는 학습계획서라는 게 자기개발 계획서로 이 독서활동이 이쪽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으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봉사 어쩌고 저쩌고가 인성 영역으로 800자 이렇게 쓰게끔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 계획서 분야별 작성 요령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이거는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진로계획 지원 동기, 독서활동, 그 다음에 인성 영역 반드시 연습시켜 봐야 돼요. 많이 연습,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시켜 봐야 돼. 이걸 쓰는 거를, 작성하는 거를요. 여러 번. 국제고는요. 국내 대학 학교를 가면은 국내 진학반하고 국외 진학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국제 관련 분야의 공부를 당연히 많이 하죠. 영어를 많이 하고 국제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시죠? 네, 아까 이런 거 관련된 50% 이상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국제고등학교는. 그 다음에 서울국제고 둘, 넷, 6개의 국제고가 있죠. 국제고가 7개인데 하나 추가된 거 네, 새롭게 돼서 제가 못 쓴 것 같아서 네네네네 새로운 거라서 아직 추가된 거라서 못 썼네. 뒤에 나올 겁니다. 1.14가 뭐죠? 아까 내신 등급에서 1등급에서 조금 벗어나면 더 이상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쭉 이게 순서예요 지금. 이렇게 쭉 순서로 1.5, 1.61, 1.85 그러니까 2자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지금. 1등급 벗어나면은 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합격자 내신 평균이 158 아까 만점 몇 점이었는데요? 160인데 내신 평균이 160, 158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갑점돼서 내려가면 2등급으로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올 만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올 만점. 국제고라서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4학기 1등급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슴 아픈 건 서울시의 A등급 모두 다 만점을 받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버려요? 헐.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정원에. 그러니 그 모두 1등급이 아닌 애는 지원해봐야 떨어질 확률은 있는데 운 좋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자사하고 정원에 10배가 넘어가니까 이제 쉬운 건 아닌 거니까 뭐가 당락이 좌우합니까 결국? 네, 40점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아까 그 4개 40점 160점 더하기 40점 합쳐 200점인데 그쵸? 이거는 과거 예고 동일합니다. 외고보다 국제고가 죄송합니다. 국제고하고 외고 동일합니다. 국제고가 점수가 훨씬 높고 면접 과정이 까다롭고 문제 수준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국 국제고 목록 국제고가 네 여기가 지금 추가되는 거거든요. 세종국제고가 추가되는데 아까 과거 이력이 없으니까 거기서 빠진 거예요. 7개입니다. 청심, 고양, 동탄, 부산국제, 서울, 인천, 세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어디만 사립이에요? 청심. 사립이죠. 뭐가 좋아요? 네, 시설도 좋고 많이 좋아요. 비싸요. 뒤에 나올 겁니다. 제가 학비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국제고의 지원 결과입니다. 정원은 1000명이 좀 넘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만 사립이에요. 청심국제고등학교만. 지원을 한 거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결과.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 사통 전형. 누가 걸렸죠? 여기 누가 걸렸잖아요. 신일고등학교에서. 신일고였나요? 어디였죠? 영훈이었나요? 영훈국제 중에서 저기. 삼성 재영이 아들인가가 걸려가지고. 한부모 자녀가 빠졌습니다. 네, 한부모 자녀. 한부모 자녀인데 소득순위가 상위 20%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상식이어야 되는데 법을 피해서 정말 우수한 사람입니다. 상상만이 할 수 있는 틈바구니 보이면 뭐든 하는 진학실적 참고 경향 무슨 뜻이죠? 걔네가 어디 대학을 갔지 이거 보고 가는 애들이 경향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탄 세종 기대심리 실적이 아직 없어요. 근데 좋지 않겠냐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신도시 쪽이나 어쩌네 막 이러면서 서울국제 외고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절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외고가 대원외고를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원외고는 외고 아니잖아요. 그냥 별도의 학교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대원외고는. 민사고하고 같다고 받으니까. 청신국제고가, 축소가 되고 학비가 너무 비싸죠. 사립이니까. 부산국제고는, 진학 실적 외고보다 우위로 지원율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사통전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이걸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사회적 통합 전형 이렇게. 소득상위 20%는 한부모 자녀여도 제외가 되는 걸로 이제 법이 바뀌었고요. 서울국제고등학교를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팁을. 종로구에 있고요. 영어로 수업합니다. 뭐 빼고? 국어하고 국사 빼고. 영어 안 되면. 네, 당연히 숨 막힙니다. 못 알아듣죠. 당연히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카이 진학률이 워낙 높죠. 그죠? 32%요. 그 다음에 전공 없이 학년당 6학급이고요. 명수가 많지는 않죠. 자연 계열이 없습니다. 외고 과고 쪽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외고랑 동일합니다. 의무 기숙학교. 반드시 숙소에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국 과학고등학교 지원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디만 할 수 있다고요? 과거는 아까 광역 단위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서울밖에 못해요. 이 두 군데밖에 못합니다, 지원을. 전체 정원은 이만큼인데 서울 300만 밖에는 안 돼요. 갈 수 있는 학교가. 전국의 시골은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지역 과학고. 서울 경기 지역. 한성, 여기가 서울 우리 거고, 여기는 이제 경기 북과고는 여기가 경기도, 이건 인천. 4개가 있죠. 전형 요령.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2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정원의 몇 배수를 선발해요? 그러니까 조금 되면 넣어볼 필요는 있다. 왜? 등급이 낮은데 덜컥 붙을 수 있다. 무조건 높다고 붙는 게 아니잖아요. 당락은 뭐가 좌우된댔어 아까? 면접이 좌우되거든요. 근데 얘가 엄청 적극적이거나 말도 잘하거나 이러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낮더라도 지원을 해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 과거를 지원했으면 외고를 못하나요? 같은 뭐니까? 전기고니까. 과거 지원하면 외고를 못하지 않나요? 네, 같은 전기고는 못해요. 전기 후기는 돼요. 아까 뭐는 된댔죠? 과학 영재만 된댔어요. 네. 과거하고 외고는 동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죠. 외고는 뭐가 아니냐고요? 영재고네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나름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요. 되도록이면 최근 자료, 되도록이면 학교 전체를 왕창 말씀드리고 싶다. 여기 왔는데 제대로 가져가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 그런 질문들까지 디테일하게 다 하지는 못했지만 잘 기록을 해놨다가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사고 통째로 다요? 올해부터요? 신문에서 봤는데 확정되는 거죠.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면 네. 신문 기사들이 제가 신문 기사는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기사가 너무 많아요. 특히 교육 관련 분야는 좀 공부 좀 하고 쓰지 좀 해도 너무했다 싶을 만큼 잘못된 말들을 써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팩트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육부를 들어가 보셔야 되고요. 퀄리티 있는 유료 사이트를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네이버 지식인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싼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았으니까 미안하니까 좀 좋은 정보를 실어놓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이 하도 바뀌어서 제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랬었습니다. 보시면 내신은 이제 과학고에서는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 이렇게 3개 반영하죠. 3개. 과학고는요. 그 다음에 서울지역 과학고 요령. 네, 비슷한 거죠. 조심할 건 뭐예요? 면접이 며칠이에요? 면접이? 1박 2일이라니까. 1박 2일. 1박 2일. 과거 아무나 지원하기는 좀 쉬운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의성 전형이 사라지고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습 계획서가 아까 말이 좀 바뀌었댔죠? 자기개발 계획서로요. 거기는 학습 계획서야 인성 부분이 추가돼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추가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계 지향성, 규칙. 그걸 1박 2일 동안 면접하면서 체크한다고요. 충분히 되거든요. 토론 하나만 지켜봐도 그 아이의 성향 같은 게 금방 보이잖아요. 포장해가지고 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면접평가
과학 창의성 전형 요소를 일부를 반영을 합니다. 영재고는 전국 단위고요. 과거는 광역 단위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내신 학기 반영은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수학과학 다른 과목은 참고 정도고요. 두 개 학교는 1학년 것도 포함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게 바뀐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울산과학고는 3학년 2학기 거를 포함한 학교도 있습니다.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요청을 하는 거죠, 자료를. 합격생 중에, 서울대 합격생 중에 과거생의 비율 당연히 높죠. 서울대 합격생 전체 중에 10%에 가까운 아이들이 과거생이라는 거죠. 빠른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과거를 결심하기 전에는 자신의 성적으로 합격이 될까? 그 다음에 과거 이후에 불이익으로 대입에 불리할까? 이 두 가지가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해버리면 절대 안 되고요. 평가 기준이 정말 애매합니다. 주관성이 대폭 확대, 뭐가 강화되어 있으니까? 면접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이거 정말 난해해요. 객관성을 갖기가 참 어렵거든요. 대입 정책의 변화, 불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수목적고, 이게 과거를 가는 거가 불리하지는 않아 보이는 게 수능 전형으로 하는 거를 서울대에서 지금 퍼센트를 높이겠다 하고 있죠. 네,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정말로. 미래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 제가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지도를 해보면서 첫 번째 철칙 같은 원칙. 그 아이를 설득시킬 자신 없으면 내려놓으세요. 그 아이를 설득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흔쾌한 마음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학교 가서 무너집니다. 가더라도 말입니다. 정말 애가 너무 여기 무조건 목숨 걸고 갈래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지 않으시면 보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무조건 무너집니다. 애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전국 외고 지원 결과입니다. 우리는 서울만 갈 수 있다 그랬죠? 뭐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평균이 1.8대 1. 그러니까 뭐 2 정도로 되고 있죠? 그 작년에 비하면 대부분 뭐 했죠? 경쟁률이 늘었죠? 네, 사통전도 좀 줄고 정원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조금 강세를 띨 거라고 본다는 거죠. 전국의 다른 외고는 우리하고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외고가요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상승했는데 일반 전형은 크게 상승을 했고 사통 전형 대부분이 미달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됐고요. 서울권 외고는 전체 상승, 부위 외고는 계속, 정원 감축. 과거의 움직임은 영재학교, 과고, 자사고, 외고순. 외고가 제일 끝이에요. 그쵸? 제일 낮습니다. 수준도 낮고요. 서울 지역은 교차형 한다고 하니까 이제 2015년부터 외고에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간 거지. 이거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외고가 지금 의대, 치대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또 모른다는 얘기죠. 이과반 운영 금지. 그래서 이과 지망생이 다 어디로? 자사고로 가버렸어. 서울대 정시 모집 시에는 수능 성적만 반영한다는 말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1단계 영어 성적의 평균입니다. 몇 점 만점이에요? 160점 만점에. 그래서 서울 지역하고 경기권에서 서울 지역이 그래도 아까 과거보다는 분명히 낮죠? 158점대였잖아요. 156점, 조금 낮죠. 그래서 최소 2등급 이내는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외고도 좀 많이 뽑으니까 처음에는 넣어볼 필요는 있나요? 가고자 한다면? 네, 서울외고는 많이 낮잖아요. 서울외고는 경기외고보다 많이 낮습니다. 6개가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영어나 중국어과는 좀 등급이 높죠. 지원자가 많으니까요. 1.5등급 이내여야 되고요. 대원외고, 명덕, 이화, 대일, 한영, 서울. 서울 겁니다. 서울 거예요. 이게 올해 2013년 거를 제가 못 구해서요. 일단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1, 2, 뭔 뜻인지 아시죠 지금? 네, 2등급, 3등급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건데 서울외고가 유별나게 2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나 3이어도 서울외고를 가고 싶다, 외고를 가보고 싶다,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나머지보다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신 성적은 모두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면접이 당락을 정합니다. 대원외고를 예를 들어 볼게요. 당연히 스카이 합격 전공입니다. 얘는 예고가 아니에요. 그냥 별도의 학교예요. 특수학교입니다. 외고 맞습니다. 외고 맞는데 너무 월등하잖아요. 너무 월등해서 서울대 합격 전국 3등, 스카이 전국 1등. 영어, 중국어가 아무래도 좀 높은 편이고요. 면접 점수 반영비를 확대했고요. 생기부, 자기개발 계획서, 생기부. 그러니까 비교과 과정의 영역이 좀 중요시 된다는 건 결국 면접이에요. 면접. 네. 그 다음에 한영외고. 6위 정도 되네요. 표준 점수로 바꿨을 때 한 3위 정도 되고요. 1단계 합격자가 약 1.75등급 정도가 됐었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이니까 더 낮을 수도 있는 건데요. 아무튼 한영외고는 이 정도가 되고요.
대일외고가 그 다음. 그러니까 외고 순으로 보면 대원외고 월등. 그 다음에 어디하고 어디 비슷비슷. 아니요. 한양, 대일, 명덕 세 개가 비슷비슷해요. 엎치락 뒤치락. 이와도 비슷비슷. 이제 너무 떨어진 게 누구? 네, 서울만 너무 뚝 떨어져 있어요. 거기만.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솔직히 중요하지는 않죠? 이제 어디까지 했죠? 특목고의 맨 아래 가고 있네요. 그죠? 예술고, 체육고를 건너뛰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서로 이런 게 하고 뭐 적성이 맞는지 찾아봐야 되고 3년 뒤 내신 성적이 그래도 30% 정도는 돼야 됩니다. N이고 뭐 이런 데 30% 넘어가면 못 가거든요. 좋은 학교들은요. 기계부 빼고는 대부분 남녀 공학이고요. 전국 단위 모집, 기숙사. 예를 들면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마이스터고가 어떤 문제가 있죠. 로봇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그거를 왜 애들한테 말 안 해주나요? 정말 나빠요.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로봇고를 갔으니 로봇을 쇠 빠지게 만들 줄 알았대. 미쳐 내가 진짜.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해야 합니다. 3년 뒤에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학교를 그만둬야 돼요. 직장을.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제공했냐고요. 정말 나쁘잖아요. 그리고 이명박이가 약속했던 모든 거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뭐 늘려나가서 뭐 이렇게 뭐 기업체에서 막 엄청 뽑겠다.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번에 만약에 새누리당 아닌 정권으로 바뀌면 더 박살나겠죠. 지금 뭐 이 정권도 약속 지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얼마든지 뒤집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안타까운 건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내신 반영은 이렇게 된다. 1학년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40% 올리겠다고 약속만 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늘리겠다고 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년 만에 그래서 사그라들었고요. 특성화고 이런 게 있고요. 종합고 종고라고 알죠. 종고 시골에 있는.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이거는 당연히 관심 밖의 학교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합고가 서울에 이렇게 있고요. 경기에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고로 갔습니다. 이제 되게 중요한 데로 왔죠. 마지막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예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그 중에 이제 자율고 첫 번째가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지는데 선정 기준을 보시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두 번째,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지역. 지원하면 안 되겠죠. 네,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자율성을 부여하고 싶은데 이놈 새끼들이 사립고 신청한 데가 여기는 없네? 거기를 지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디 빼고요? 와부고등학교 빼고. 덕소의 와부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입니다. 물론 당연히 경기도에 살아야만 갈 수 있는데요. 우리 딸이 거기를 갔었는데 점수가 어느 정도가 200점 만점. 경기도에 내신을 200점 만점을 했을 때요. 지금 한 5, 6회 됐었을 겁니다. 쭉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얼마 했었냐면 처음에가 커트라인이 170점, 180점, 190점, 193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커트라인이요. 그럼 전교 한 7등까지 해야 들어갈 만큼. 우리 딸이 193점일 때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장 선생님 바뀌면서 도로. 와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말 짱이었는데 공립인데 그 자율권이 좀 부여된다 했잖아요. 3거 초래했어요. 공립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을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야 너희 학교 누가 짱이야 누가 뭐 이래서 짱이야 그래 그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학교로 전근을 해야 되잖아. 공립이니까 와주시면 안 돼요 하고서 모셔놓고 해서 강의 짱.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잘하고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 아직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감 선생님 인성까지도 대박이시더라고. 그 교장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학교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7번이나 찾아갔었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너무 대단하시더라고.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저기 군포에 당동 쪽에 새로운 학교가 하나가 생겼어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거기가 또 대박인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분 선장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배는 확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 와부고가 전형적인 걸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뭐 대부분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상위권 대학 거의 반 이상이 갔더라고요. 딸 이번에 졸업한 학년이었는데요. 근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거기 빼고는 가면 안 됩니다. 자립고의 특징은 전국에 이런 게 있고요. 비평준화 지역 서울에 19개나 있습니다. 성적과 무관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랬죠? 없는데 막 넣어야 되니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에는 추첨을 통하고요. 비평준화 지역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뽑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아까 2대 1, 3대 1. 더 높은 데는 뭐 5대 1까지도 있기는 합니다. 좀 있기 있는 데는요. 아닌 데보다는 좀 이렇게 뭘 지원을 하니까 말입니다. 서울 지역에 아까 19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요. 자금구가 모두 나쁜 건 아닌데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인대 기숙학교가 없어요. 서울인대 기숙학교잖아요. 원수로 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애인데 일반계에 가기 뭐하면 자유로운 국립학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기숙의 장점이 뭐랬죠? 면학 분위기는 분명히 일반고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부딪히는 시간은 분명히 엄청 줄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미안고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로 중복 지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왔어요? 공립 끝났죠? 메인이 여기지 이제 사립 메인이 여기인데 아까 얘네들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10개가 전국단위 모집 가능한데 뭐해서요? 민사고, 상산고, 현대초능, 포항, 광양 하나까지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아셨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 여러분들이 모두 자율고로 바뀌었댔잖아요. 자율형 사립 거기에 4개 첨가됐습니다. 서남, 북일, 김천, 용인외고, 하늘고 인천 하늘고 용인외고가 외고가 아닙니다. 이름만 외고예요. 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 많아요. 이 정원이 2,900명이나 되는데 실은 허수입니다. 왜? 전국 단위 모집인데 광역 단위, 진해 지역 안배를 미리 해야 돼요. 이해돼요? 천안 북일고 천안에 있죠? 천안 지역 애들을 미리 좀 뽑아야 된다니까요. 그 천안 지역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58명씩이나 뽑아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뽑는 데가 어디예요? 포항, 광양, 제천. 왜? 여기 120명은 하나고는 서울에 있으니까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합치면 129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국 단위 모집의 정원은 1290명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남녀로 구분하면 여학생들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포항제철, 광양제철은 진해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진해 거가 되게 답은 맞아요. 제일 적은 게 어디예요? 하늘고가 전국 단위가 좀 많이 적죠? 네, 광역 단위를 좀 더 배정을 많이 해서 우리는 하늘고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수명만 개정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북일고에는 국제과에만 남녀공학이 있습니다. 천안 북일 국제과 여기도 상당히 높거든요. 점수가 국제과의 반응도 아주 많이 좋습니다. 해외로 많이 진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고는 지역 안배 그냥 똑같이 뽑는 게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인원수를 나눠서 뽑기 때문에 서울 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냥 여기 인원 전체 165를 다 전국 단위로 해서 그러면 서울이 몰려버릴 거 아니에요. 민사고의 설립 시스템인 것 같고요. 역시 남다른 학교 같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한 번쯤 토요일날 신청하면은 거기 견학 갈 수 있거든요. 그냥 산 바람도 쐴 겸 하면서 한번 다녀오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게가요. 딸들을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애들 이제 입시 설명도 할 거 필요해서 갔는데 길거리 운동장이 아닌 공간에서 마주쳤는데 기숙사에서 내려온 아이랑 마주쳤는데 인사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를 쳐다봤지. 혹시 나한테 인사했니? 했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인사를? 아니 우리 학교에 오신 분이고 당연히 모르는 분이지만 학교에 오신 손님이니까 당연히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에부터 감동을 받고 들어갔어요.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고요. 대학만을 위한 게 아니면 정말 보내고 싶은 학교입니다. 대학만을 위하면 대원외고가 낫죠? 그렇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학교들 많잖아요. 그 서울대 진학률 높은 학교들 많잖아요. 민사고가 결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해외로도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민족의 리더를 양성하자가 그 학교의 그 슬로건이에요. 역시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 일정 같은 거에서 주의할 게 좀 있는데 민사고 되게 빠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3차까지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왜 빨갛게 할게요. 2차 전형은 네, 1박 2박 3일 있어. 2박 3일 있습니다. 어디에요? 저기 용인외고. 용인외고가 지금 엄청 뜨고 있거든요. 네, 맨 뒤에 가서 학비를 보시면 조금 경악을 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접 기간이 이틀인데 면접이 겁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대부분이요. 성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고 여기 2개 빼고 나면 나머지 김천고 빼고 인천 하는 거 빼고 나면 다 면접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2개가 다른 거 좀 조심하세요. 원전 접수하고 서류 제출하는 날짜가 좀 다릅니다. 내신 반영 비율 1, 2, 3학년 1학기까지만 대부분을 반영하는데 3학년 2학기 일부 반영한 학교도 있어요 지금. 그쵸?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디하고 민사고하고 하나고는 무슨 과목을? 전학년 전학년 전 과목을. 민사고하고 하나고는 서울대 따라가겠다는 거죠? 전 과목 해야 되잖아. 체육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체육을 붙였어요? 상상고. 체육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비중이 겁나 높아요? 3학년 1학기밖에 안 들어가는데 비중이 좀 일반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네. 3학년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내진 반영비를 과목별로 영수가 높습니다. 네. 전 과목을 반영한다고는 했지만 영수 반영 비율이 무지 높고요. 요거 눈여겨보세요. 외고. 수학을 무지 잘하면 외고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전형에서 수학 점수를 3번이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학 들어가 있나요? 네. 지정 과목을 내가 수학을 하면 되나요? 네. 네. 여기 수학을 또 하나요? 네. 3번 써먹어요. 수학이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다. 용인 외고를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3단계로 갑니다. 3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저기 민사고가 3단계라서 좀 일찍 본댔잖아요. 나머지 2단계. 체력 시험을 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체육 성적이 아니라 체력 검사를 한다고요. 어디하고 어디가? 하나고하고 민사고가. 그 다음에 비교과 뭘까요? 뭐 중요하죠? 비교과 뭐가 중요하죠? 네, 면접. 비교과니까 성적이 아닌 면접. 비교과라는 단어 상상고, 청운고, 하나고, 면접이 많이 중요합니다. 자기개발계획서, 성적, 생활기록 같은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전국의 지원 현황. 이건 전국은 당연히 아무 때나 모두 다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지원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고입 자사고의율이 경쟁률이 올라갔다. 위기 극복, 개정, 교육 금지. 보시면 지원 현황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계속 오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특목고가 조금 유리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이건 아까 국제외고하고 똑같은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선발 방법이 변경되네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뭘로 바뀌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 광역단위입니다. 이제 아까 그거는 전국단위였어요. 이제 광역단위로 왔습니다. 아까 여기 선덕이나 신일처럼 이쪽으로 왔어요. 와서는 지금은 뭐하죠? 상위 성적 50%가 돼야 지원 가능하죠. 아무나 지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가능하다라는 건 뭐 어떻겠다는 거예요? 이쁘게 거르겠다는 거죠. 거르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나 지원 가능해도 이제 자율형 산업고등학교가 학교에 자율권이 많이 되는 거고 1단계 내신에서 50%에서 1단계 성적이 또 추가로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내나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 만들어 놓은 것처럼만 보이지 의미 없고요.